2010년에 첫 직장에 입사를 하고 두 번의 이직 끝에 2022년 퇴사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한 건 21년도부터였고요. 이제는 운영한 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을 시작한 케이스라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알고 시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니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4년차 현직 사장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퇴사 후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인재인가? 이런 고민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난 앞으로 뭘 해야 할까 하는 고민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영업을 한번 해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월급 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오랜 시간이란 경험 덕분에 보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창업을 결심했죠. 사실 저는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지, 투자 비용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상권 분석만 해도 90일 이상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퇴사 후 자영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충동적인 선택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며 준비해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조급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창업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퇴사 전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영업 관리와 점포 개발 경험이 있는 저도 오랜 시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 그 과정 중에서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도 후회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매장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정리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최소 1억 이상 들어가는 큰 투자이니만큼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작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전년 대비 매출이 작게는 20%, 많게는 40% 정도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자영업 경기가 정말 최악이란 이야기가 많은 요즘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기에 내가 하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요, 한 템포 천천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와, 자영업이 이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시작할 걸.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비용들을 고려하면은 실제 내가 번 돈은 적은 거죠. 그런데 사업을 안 해본 직장인들이 의외로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직장인일 때는 그냥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실 때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세금을 언제 내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자영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관리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장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겠지만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수익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온 달에 그 돈을 따로 모아두지 않고 자동차를 바꾼다던가 명품 가방, 시계를 사는 등의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크게 쌓여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창업 초기에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거나 인건비, 재료비, 장비 구매로 수익이 거의 없는 구간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활비와 운영 자금을 어느 정도 예비비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꾸준하게 생길 때도 고정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익이 크게 발생된 달에는 그 비용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예비비로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은 초반에는 매장에서 오랜 시간 보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만큼 돈도 안 벌리고 챙겨야 할 일들은 많아지고 직원 관리도 예상보다는 어렵고, 게다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가족들 입장으로는 이 상황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가족들과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게를 운영할 거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가족들에게 계속적으로 상황을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가족들도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매장과 가족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협력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권 분석입니다. 한번 결정된 가게의 위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지만큼 상권 분석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상권을 목표로 분석해야 될지, 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어떤 상권에서 매출이 잘 나오게 되는 건지, 경쟁점들의 매출 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게의 위치는 임대차 계약이나 인테리어 투자로 인해서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목표 고객층이 많은 상권인지를 확인하시고요. 선택한 브랜드나 업종이 해당 상권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지를 꼭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주변 경쟁업체 상황과 내 매장과의 거리를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경쟁업체가 너무 많다면은 매출이 분산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혀 없다면은요, 해당 상권의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권 분석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인한 실패를 막을 수 있는 필수 투자죠. 그러니 창업 준비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권 분석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본사 정보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본사는 좋은 것만 말하고 문제점은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현재 운영 중인 사장님들과의 인터뷰가 꼭 필요합니다. 사장님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고요? 진짜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재료 관리가 쉬운지, 버리는 음식은 얼마나 있는지, 근무 시간은 어떤지 등 실제로 고민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본사가 말하는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얼마나 다른지, 처음 투자하는 돈 말고 나중에 더 들어가는 돈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죠. 특히 본사랑 가맹점 사이 관계가 어떤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사가 점주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지, 문제가 생기면 빠른 조치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진짜 귀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식 자료나 창업 설명회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 브랜드 매장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프랜차이즈가 정말로 괜찮은지, 오래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준비를 할 때 꼭 여러 가게를 가보고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들과 깊은 대화를 꼭 나눠보세요. 분명 온라인에서나 프랜차이즈 담당자들이 해주는 이야기 이상의 정보를 얻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은요, 높은 매출이 발생되는 오픈빨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초기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몰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문받고 메뉴 나가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게 되면은요, 2개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황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점을 꼭 유념해서 초기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 때는요, 재방문 고객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손님이 내 가게의 찐팬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죠. 내 매장에 방문하는 한 명 한 명의 고객을 단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8,000원짜리 고객이 아니라 500만 원의 단체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 그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서비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연히 한번 들어온 손님이 다시 한번 내 가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 오픈 초기에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쁘다고
그 한 분 한 분의 고객에게 소홀히 하게 되면은 요즘같이 어려운 불경기 상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퇴사 후 창업을 할 때 미리 알았으면 하는 6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지난 4년 동안 느꼈던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을 직장을 다니시면서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내용들을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은 해야 되는데 상권 분석이 막막하신 분들은요. 제가 6가지 영상으로 올려놓은 상권 분석 마스터를 꼭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